유럽의 마감 상황 그리고 나왔던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 증시 전망해 주시죠. 오늘 일본 증시는 재료 부족 속에서 방향성이 없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 4월 주가 고점인 9,500엔 선을 일단 돌파해놓고 이제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을 둘러싼 경계감으로 인해서 엔화가 더 이상 약세가 진행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속에서 급등했던 철강이나 비철금속과 같은 소재를 비롯해서 수출주들 중심으로 계속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중의원 선거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정당의 공공투자 사업이라든지 금융 완화, 성장 전략과 같은 정책 비전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과 같은 금융 완화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식품과 제약과 같은 내수주들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올해는 추운 겨울이 예상이 되는 만큼 유니클로의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트 리테일링과 같은 겨울 의류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이 금융 완화 수혜주와 내수주가 버팀목을 좀 해주면서 겨울 의류 관련주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오후장 반등하면서 1970선입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들어서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11% 하락한 것은 연말에 작은 경색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 문제도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중국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4일 정치국 회의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 보다 좀 한 단계 낮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한 7% 성장률 목표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수주도 경제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철강 같은 과잉 생산 산업에 대한 합병과 재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 호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또 재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포함해서 세금 인하 문제 그리고 분배제도 개혁 같은 방안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비나 철도, 건축자재, 부동산 쪽은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 이 상하이 증시 1950선 전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이슈들 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 중국 지표에 큰 영향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야 우리 증시 역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가운데 어떤 것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11월 달은 물가나 성장률 지표가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경기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중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채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2%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최근 들어와서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석탄과 철강 같은 에너지 소재 쪽에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2% 정도까지 가격 하락 압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금리 완화라든지 그리고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보다는 아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작은 공급이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기 양극화는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의 수출이 9% 전후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산업 생산은 10% 전후까지 지금 상승이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생산 활동이 좀 늘고 재고 조정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도 소폭 상승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신규 대출은 올해 전체 목표가 8조 5천억
위엔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대출이 좀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5,500억 위원으로 좀 줄어들고요. 엔터 증가율도 올해 목표인 14%를 하에 13.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물가와 성장률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시아 시장 움직임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